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 오늘은 어부 사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작품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청산별곡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향가에서부터 고려 수교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어떤 장르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시조 작품이 됩니다. 시조. 그 시조 작품은 사실 우리 한국 고전 문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장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장르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창작이 되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이나 또 의미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고려 후기부터 창작된 국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고요. 여러분 그 고려 시대의 신진사대부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먼저 창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그 사대부들이 창작의 주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여성과 평민층으로 향유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유교적인 관념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자, 유교적 관념이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 임금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나라에 대한 충성, 그죠? 거의 일맥상통하는 의미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 이제 강호 한정이라든지 강호 한정은 여기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풍자하거나 어떤 해학적인 작품들도 선보이게 됩니다. 그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시대의 그 말기가 되면 그 평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나라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되겠죠. 그죠? 나라의 권력이라든지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또한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잠시만요. 소리가 들렸죠. 자, 나라의 통치 체제가 조금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평민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특징은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형식적인 특징. 우리가 그 시조를 공부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 예전에 선생님이 향가의 어떤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시조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었죠. 그죠? 특히 향가의 몇 단 구성. 그렇죠. 3단 구성. 그 다음에 낙구의 첫 번째 그 글자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거.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한 형식적인 특성이 반영이 된 우리 시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조는 3장이에요. 3장. 자, 3장이라고 하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을 이야기해요. 그 총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의 이름이 바로 초장이 됩니다. 초장. 초장부터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초장이고 두 번째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중장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종장이 되는 건데 여러분 초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을 이야기하고 중은 당연히 어떤 걸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강원대 중이니까 중학교 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세 번째는 고장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 마지막에는 우리 종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칠 종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종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을 생각하시고 이 밑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 다른 말로 3음절로 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걸 한번 먼저 보면 종장의 첫 번째에 나오는 요 글자들, 첫 번째 글자라고 하지 말고 첫 음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합시다. 자, 잠깐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에 3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고 6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면 총 선생님이 3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3줄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총 6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 글자 수를 이 정도로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기에 이제 사대부들이 이러한 그 정형성이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걸 맞춰놨어요. 그래서 가장 정석은 시조의 정석이라고 하면 3장, 6구, 45자 내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라고보다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많이 만나보는 그런 작품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틀에서 약간씩 변화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음보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여러분 고려소교는 몇 음보였죠? 몇 음보였나요? 그렇죠. 3음보였어요. 3음보니까 몇 번 끊어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끊어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조의 경우에는 4음보예요. 4음보. 4음보라고 하면 몇 번 끊어 읽어야겠어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끊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음수율이라고 해서 어떤 글자 수를 이야기할 때는 음수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수와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시험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3, 4조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 4조라고 하면 그렇죠. 4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조의 종류. 자, 봅시다. 시조의 종류. 시조에도 종류가 있어요. 왜 종류가 있는가? 사실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아주 정형적인 시조의 정석이라고 하면 평시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시조. 그죠? 가장 일반적인 시조 형식이었고 주로 양반들이 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3줄 안에 모든 어떠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의식을 다 담아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시조를 계속 짓다 보니까 평시조만으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시조를 한 수 짓고 또 한 수 짓고 하다가 점점점 늘어나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연시조라고 해요. 연시조. 평시조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시조가 2편 이상 연결된 것을 연시조라고 해요. 그 특성을 봐도 하나의 제목 아래, 그죠? 2수 이상의 시조가 있는 것으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 시조들이 내용적으로 연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이 연시조에 약간 진하게 표시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어부사시사가 바로 연시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시조. 사실 그래서 어부사시사의 경우에는 위로 잠깐 가볼까요? 어부사시사의 경우에는 어부, 그죠? 끊고 사시, 그 다음에 노래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사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시. 4개의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을 이야기해요. 사계절. 그래서 사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풀어내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엄청 길어요. 이 작품이. 엄청 긴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다행히도 그 중에 4편만 실려 있습니다. 4편.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시조의 형식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어시조라고 있어요. 어시조. 엇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장과 중장 중에 2개 중에 어느 하나의 장이 길어진 시조를 어시조라고 이야기해요. 어시조. 그런데 이런 어시조도 있었지만 더 활발하게 창작된 건 바로 사설시조였습니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사실 평시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품인데요. 사설시조는 초장과 중장, 종장 중에 그 중에 2장 이상이 길어진 시조 형식을 이야기해요.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에는 어떠한 계층이 가장 핵심적이었냐면 바로 평민들이었죠.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창작한 사설시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그죠? 조선 전기, 조선 중기를 지나오면서 조선 전기에는 정말 그 유교적인 관념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그 사상이었을 텐데 그때 많이 억압되었었죠. 그 양반 계층에 의해서 억압된 그러한 그 평민들의 울분이 이 조선 후기에 와서 터지게 되는 거죠. 또 조선 중기에 우리가 임진왜란과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애환이 더욱더 이제 극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후기에 와서 이 평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작품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설 시조를 지나서 내용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 시기를 이렇게 삼등분을 했어요. 3등분을 했는데 고려 말기부터 그래도 창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 말기의 작품들도 몇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작품들이 있다 나올 거예요. 자, 고려 말이니까 당연히 왕조 교체기가 되겠죠. 왕조가 교체되는데 그래서 이때 등장한 어떤 시조 작품의 내용을 보면 패망한 나라에 대한 회고, 되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간신들이 있었을 테니까 간신에 대한 풍자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한번 볼게요. 사실은 평시조에서 이제 꽃을 피운 그 시기가 바로 조선전기일 텐데요. 조선전기는 유학자들의 검소함과 그들의 사상과 담백한 정서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아주 예쁜 작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된 시기였습니다. 조선전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죠? 그리고 중심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물론 평민들은 힘들었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전쟁을 겪은 이후로, 그죠? 전쟁을 겪은 이후로, 물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국 충절,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좀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절개를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현실에 대해서 점점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경세라고 하는 거,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때 나온 사설시조 대부분은 작가나 연대가 미상이래요. 미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인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다 등재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정말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부사시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주요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시조라는 장르 안에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모두 정리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금 첫 번째 표는 이 정도인데요. 너무 궁금해할까봐 정리를 해놨는데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 볼게요.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다 하나씩 볼 건 아니고요. 자, 연대를 보시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까지 각각 대표하는 작품들을 한번 실어놔 봤어요. 지금 형식을 잠깐 보면 아까 같이 공부한 대로 평시조 형식도 있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연시조 형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도 등장하게 되죠.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기 어시조가 안 보이는데요. 사실 어시조는 글이 많이 창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등장했다가 어시조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설시조로 표현하는 게 더 이제 그때는 더 좋았나 봐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솔 시조가 더 중요하고요. 시조와 관련해서는 한두 편 정도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 나오는 작품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들도 꽤 있을 텐데, 선생님, 그런데요. 이런 거, 강호사시가 고상국어과와 같이, 어부사시사요. 우리 배울 거. 이런 건 제목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제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작품명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온 걸까요? 그 선생님이 청산별곡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당시에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작품을 쭉 연결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하나씩 이제 제목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그 작품 내용에서 첫 번째 줄이 다 제목이 되었다는 얘기 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이 사실 이 주요 작품의 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용이에요. 모의고사용이라서 사실 모의고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그 참고서에서 각각의 작품들 매우 짧겠죠. 당연히 세 줄짜리일 테니까 요 각각의 작품들을 다 하나씩 그 확인해 보면서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라고 정리하며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부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